내 마음속에 불이 났다고. 갑자기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분이에요 혹시? 네, 어디서 많이 본 분이더라고요. 나 이러다 진짜 죽겠다. 아 정말 별 황당한 일이 다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보랏빛 톡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숫자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119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순간에 짠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안성시 소방관님들과 함께 보랏빛 톡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성시 소방관님들 5분을 초대했는데요. 왜 이번 달에 소방관님들을 초대했을까요? 11월 9일이 바로 소방의 날입니다. 소방의 날을 기념해서 5분 모셔서요. 우리 안성시에서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느꼈던 보람들 그리고 어려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기소개를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성소방서 119 구조대에서 1팀장을 맡고 있는 소방이 조경수라고 합니다. 저희 구조대 업무는 소방의 기본 업무인 화재 출동 외에도 산악사고, 순환사고, 화학사고, 기타 등등 시민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고 처리해줄 수 있는 안녕하세요. 안성소방서 3년차 구급대원 소방교 김솔입니다. 저의 주된 업무는 출동이 걸리면 구급차를 타고 현장에 나가서 이제 환자를 응급처치하고 응급처치한 환자를 안전하게 병원 의료진에게 인계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성소방서 도기 119 안전센터에서 화재 진압과 팀 내에서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 29세 소방사 김태현입니다. 아, 20대라고 자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화재 출동이 주 업무인가요? 화재 진압이 주 업무고 네. 펌뷸런스도 나가고 구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소방서 재난예방과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장 서지영입니다. 저는 화재 예방, 또 생활안전, 그리고 응급처치 등 소방 안전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성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에서 특정 소방 대상물 자체 점검을 맡고 있는 일명 8개월차 김다빈입니다. 건물에 따라서 규모가 있는 것들을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 대상물들이 1년에 한 번씩 꼭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검사하는 게 있는데 그 보고서를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으로서 이렇게 일하시면서 보람 있었던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내가 정말 소방관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이걸 보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대전 쪽으로 교육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전 IC에 딱 내렸는데 근데 가다 보니까 저 앞쪽으로 사람들이 한 6, 7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CPR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소방관이 또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가봤죠. 급히 달려가서 봤는데 잘못된 부분을 흉부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신분을 이제 소방관이라고 밝히고 제가 하겠다고 이제 양해를 얻고 제가 이제 바로 이어받았죠. 구급대원들이 이제 곧 이어서 도착을 했고 나중에는 연락을 해보니까 의식을 회복하고 퇴원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덕분에 이렇게 제2의 생명을 다시 살게 됐다고. 그때 좀 기분이 은근히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우리 서지영 소방관님은 보람 있었던 일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교육 담당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국내에 체류하고 계시는 외국인 분들께 이제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
처음에는 의사소통은 가능은 한데 이런 안전에 대한 교육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시간 꼬박 교육을 했는데 다 끝나고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런 교육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쩌면 좀 약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분들에게 좀 뭐 타국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음도 뭉클하고 또 보람찬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이제 환자를 이송하는 도중에 이제 보호자분도 같이 함께 뒷자리에 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보호자분께서 저희한테 이제 복숭아를 이렇게 한알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거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마음만 받겠다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송을 마치고 저희가 구급차를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이제 의자 구석에 딱 두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전화해서 이거 두고 가셨다고 어떻게 되신 거냐고 여쭤보니까 모르고 두고 간 거니까 먹으라고 일부러 말을 좀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그때 진짜 뭐 물질적이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제가 소방학교에 있으면서 현장 교육을 들었을 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거기에 실물 화재를 보면서 연기랑 또 불꽃들을 봤을 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너무 걱정됐었는데 뒤에서 동기들이 빨리 들어가라고 밀어준 덕분에 본의 아니게 다 무사수료했던 기억이 가장 좀 남습니다. 이제 아파트 단지 내 강아지가 나타나서 구조하러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그 주인분과 빨리 연락이 닿아서 이제 주인분이 소방서로 강아지를 찾으러 오셨고, 그래도 인계를 해드려야 되는 간단한 절차 같은 거 뭐 강아지 사진이나 같이 찍은 사진들 정도는 확인해서 이제 인계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하려는데 이제 그 강아지가 소방서에 왔을 때는 이제 기운도 없고 꼬리도 축 내려가 있더라고요. 근데 딱 주인을 보자마자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해도 주인인 거를 딱 알겠더라고요. 그 주인분도 이제 내리시자마자 엄청 강아지 이름 부르면서 엄청 울고 계시고, 그래서 동물과 인간 관계지만 이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5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 일이 너무 분야도 넓고 사람 목숨도 구해야 되고 강아지도 구조해야 되고 뭐 다양하긴 한데요. 이제 황당했던 사건들, 이런 건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동네에 원숭이가 돌아다닌다는 신고. 예, 원숭이요. 자그마한 일본 원숭이였는데 되게 안 잡혀요. 그래서 지나가는 동네 주민한테 부탁해서 사과를 하나 좀 가져다 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바나나가 좋아요? 예. 그래서 사과도 잘 먹거든요. 예. 한 조각씩 주면서 유인을 하고 가까이 오면 잡으려고 이제 사과를 4조각을 냈는데 첫 번째 조각 실패, 두 번째, 세 번째도 실패를 했어요. 워낙 빠르다 보니까 예, 손으로 주면서 잡으려고 하면은 얘가 이미 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긴장을 하고 손에 힘을 사과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과를 꽉 쥐고 줬다 말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기회를 확 잡으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약 올랐구나. 예, 맞아요. 안 주니까 약이 올랐나 봐요. 그래서 뺨을 때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황당했었는데 결국은 연탄 창고에 들어간 거 잡았어요. 혼내주지는 못했지만은. 정말 별 황당한 일이 다 있네요. 저는 황당한 신고를 받으셨던 선배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이제 신고가 막 와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어떤 여성분이 불이 났어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다급하게 말씀을 하셔서 도대체 어디서 났습니까? 불이 어디서 났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 마음속에서 불이 났다고. 내 마음이 불타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진압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당황스럽고 장난 전화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잠깐만 저 너무 외롭고 힘들고 우울하니까 좀 말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선배님이 혹시 이분이 그냥 끊으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실까봐 다 힘든데 조금 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네, 전화를 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또 소방시설 확인하러 갔을 때 생긴 일인데요. 어떤 관계인분께 이제 저희가 소방 펌프실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산속에 있는데 무기를 챙겨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빗자루를 막 들고 가시는 거예요. 막 무기 하나씩 챙기시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들고 같이 갔더니 막 여기 고라니 나오고 멧돼지 나오고 다 나온다면서 그걸 챙겨서 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진해 한 마리 나와가지고 네, 그런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황당한 일은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자기 아내가 사라졌다면서 찾아달라는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출동이 걸리면 이제 옆에 계신 구조대원들과 저희 구급대 그리고 경찰관 분들까지 다 총 출동해서 그 사라진 요구조자라고 하죠. 요구조자분의 핸드폰을 이제 뭐 위치 추적을 하고 뭐 위치값 그런 걸 다 계산해서 저희는 이제 찾을 때까지 안전한지 확인할 때까지 다 수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물론 위험한 경우도 있겠지만 발견이 대부분 집이나 뭐 친구 집에 있거나 아니면 본인 집에 있거나 그렇게 해서 발견돼가지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간 근무 때였는데 그때 금강저수지에서 사람이 떠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분들과 같이 수색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자분도 안 보여서 이제 경찰분들이 신고자와 연락을 취했고 이제 현장으로 왔는데 이분이 좀 횡설수설하시고 이제 현장 상황이 좀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5인 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한 달 뒤 밤 늦은 시간에 이제 또 출동을 하게 됐습니다. 출동 내용이 이제 LPG 가스통에서 가스가 새서 이제 냄새가 난다는 출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출동을 하고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신고자분을 보니까 그분이에요 혹시? 네, 어디서 많이 본 분이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가스통이 있다는 그곳으로 안내를 받고 갔는데 이게 가스통을 흔들어 보니까 빈통이더라고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황당한 일도 많이 겪으시면서 이걸 웃으면서 듣긴 했지만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대단한 영웅이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 안성 시민 여러분들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소방관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 5분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주치자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술 취해서 그냥 신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진 않지만 그래도 꽤 되시거든요. 저번에 기억나는 출동은 친구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까 그냥 데리고 가달라고 그냥 병원을 빨리 입원시켜 달라고. 근데 저희는 출동 지령이 떨어지면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현장 확인해서 환자나 신고자들한테 어디가 불편하세요? 병원 모셔다 드릴까요? 해서 그쪽에서도 뭐 환자분이 동의를 하면은 병원을 이송해주는 방법이 전부인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면 어쨌든 그냥 단순한 주치자인 거죠. 뭐 그런 출동 나가면은 좀 진짜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을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자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TV에도 나오지만은 실제 저희가 출동하다 보면은 진짜 모세의 기적처럼 차들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러신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출동하는 구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는 다치신 분들이 자기 가족이다 또는 자기하고 친한 친구다라고 생각하시고 긴급차가 지나간다 하면은 양보 운전을 좀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비슷한 맥락인데 길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소화전이 있습니다. 네, 소화전이 있는데 그 주변엔 5m
네, 이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건물에 화재가 나면 네, 빨리 소방차가 뭐 소화전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주정차 차량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소화전이 있다면 네, 5m 이내에는 절대 주정차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가끔씩 건물이나 이런 소방시설 점검을 다니다 보면은 관계인분들이 감지기나 이런 게 오작동 울리면 시끄러우니까 그냥 단순히 그 감지기나 이런 것들을 정지시켜 놓으실 때가 간혹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시끄러우니까 정지 이런 생각이셨겠지만 만약에 실제로 그 건물에 화재가 났다면 그 알람 소리가 다 안 울리거든요. 정지시키면. 그러면 실제로 화재 피해가 더 커지고 더 나아가서 인명 피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 소방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고장난 곳이 있으면 수리를 바로바로 해주시는 게 다른 시민분들이나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성 시민분들이 꼭 지켰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던 이런 5가지 당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같이 약속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당부했던 건 꼭 지키는 걸로 이렇게 약속할까요? 네. 시민분들하고 다 같이 약속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약속. 네, 약속했습니다. 꼭 지키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5분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11월 9일은 소방의 날입니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소방관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안성 시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날일수록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화재입니다. 따뜻하게 안전하게 우리 안성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화재 안전, 그리고 아까 우리 5분들이 부탁하신 당부의 말씀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겨울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나가는 소방관님들, 그다음에 소방차, 구급차 볼 때마다 따뜻하게 눈인사하고 모세의 기적을 보여주는 안성 시민들이 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보랏빛 톡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